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죠. 네, 제2중매매 사안에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나오죠. 네. 2차에서도 이미 다 나왔고요. 뭐 너무너무 중요한 논점이죠. 25번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미 대리권은 수권행위에 의하여 주어지고 그 범위는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 정해진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죠. 네, 이런 것들은 특별수권을 받아야 되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도 소를 취하거나 그럴 때는 특별수권을 받아야 되죠. 그런 식인 거죠.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그런 권한은 있죠. 네, 계약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대신 수령할 권한 이런 건 있습니다. 해제할 권한이 없는 거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이게 대리인이 본인 눈에 보이지 않으면 본인은 불안하죠. 그래서 대리인이 항상 본인 눈에 보이게 해야 돼요. 보이게 보존, 이용, 개량 이용 또는 개량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틀렸나봐요. 이걸 굳이 틀렸다고 봐야 되는지 좀 그렇긴 한데 나머지가 다 맞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정확히는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죠. 보존 행위 및 이용 또는 개량하기 때문에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보존 행위와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조문을. 그래서 보이게 대리인은 항상 본인 눈에 보이게 활동해라. 본인 불안하지 않게 보이게 해라.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건 보이게. 26번 미성년자 갑의 친권자 을은 자신의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갑을 대리하여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신 그러니까 이 친권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죠. 원래 친권자가 이렇게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이렇게 할 권한이 있는데 근데 만약 이 친권자 자신의 이익과 상반되는 경우에는 921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면 그때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죠. 네. 그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자신의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친권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갑의 부동산을 팔았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이해상반 행위가 아닙니다. 이런 거 되게 페이크로 많이 나오죠. 뭔가 이렇게 느낌상은 친권자의 이 사람이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갑을 미성년자를 대리해가지고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남한테 팔아먹었어? 뭔가 되게 나쁜 짓 한 거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이해상반 행위에 걸리는 게 아니고 그 구분을 해야죠. 네, 이건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나오고 민법에서도 나오고요.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그러니까 이 을하고 갑이 이 둘이가 서로 이익이 대립돼야지 지금 이거는 이익이 대립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을은 그냥 굳이 따지고 들자면은 이 을은 지금 자기의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지금 갑의 부동산을 대신 판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갑의 부동산이긴 하지만 최대한 비싼 값에 팔아야죠. 싸게 팔아봐야 을한테는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네. 어차피 이 을은 비록 지 채무를 상환하려고 파는 거지만 이 갑의 부동산을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아마 성심성의껏 계약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헐값에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해상반 행위가 아니다. 맞춰주었다. 그 이후 병은 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또 한 번 맞춰줬대요. 이제 한 다리가 건너갔죠. 그럼 정은 선인 이상은 이제 뭐 아무런 문제 없이 부동산 취득하겠죠. 옳은 것은 을의 대리 행위는 친권자 을의 대리 행위는 이해상반 행위이므로 이해상반 행위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효이다. 틀렸습니다. 이해상반 행위 아니에요. 을의 배임적 의도에 의해 병이 악이더라도 그러니까 병이 알고 구매한 사람이죠. 병은 갑에 대해 표현대 설립 주장 악의인 경우에는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없죠. 네. 을의 배임적 의도에 대해 병이 선이 무과실이고 알 수 없었다. 적극가담한 게 아니라 이거죠. 네. 적극가담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선이 무과실로 했으면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죠. 정이 악의인 경우 이미 선이 무과실로 취득이 됐기 때문에 이제 깨끗한 이제 부동산 세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정은 악이든 말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다라고 해서 틀렸어요. 없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기서 한번 세탁이 됐기 때문에
이 병이 선의 무과실로 해서 이제 깔끔하게 이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정이 이거를 여기 사정을 알았다고 한들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이제 그 부동산은 깨끗해진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은 취득할 수 있다, 그 없다라고 해서 틀렸어요. 을의 배임적 의도에 대해서 병이 악이고 악이, 네, 그러면은 병의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근데 정은 선이다, 그러면 정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맞죠. 네. 병은 악이기 때문에 병한테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인 정이 선이다, 그러면은 아까 저기서도 여기 병이 선인 경우에, 그러니까 1단계든 2단계이든 간에 어느 단계든 선의로 취득했으면은 그 사람한테는, 네,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정은 악임에도 불구하고 앞 사람이 선의로 인해서 이렇게 취득함으로써 깨끗한 부동산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악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거고요. 네. 그 외에는 악이들은 당연히 취득 못하고 선의들은 취득할 수 있고, 선의는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은 정에 대해서는, 선의로 취득한 정에 대해서는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맞고요. 이게 처음에 조금 그 민법 공부할 때 되게 이렇게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막 되게 헷갈리죠. 막 이게 어디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어디부터는 누구한테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 네, 많이 연습하고 이렇게 개념을 잡아가면서 하다 보면은 좀 쉽게 이제 좀 알겠다 하는 때가 옵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고 본인을 대리하는 거죠. 복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복대리는 1번으로 나왔죠. 지금 제가 이걸 보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복대리 하면 그냥 그게 먼저 그냥 떡튀순처럼 튀어나와야 됩니다. 다 단짝이에요. 복대리 하면 가장 제일 중요한 거,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다고 해가지고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고 본인을 대리하는 거다. 네, 대리인을 대리한다는 개념은 애초에 없습니다. 네, 본인을 대리하는 거다. 네, 당연히 1번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맞는 지문으로 나왔고요. 법정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거 살짝 틀렸죠. 이거 임의 대리인일 거예요. 이거 120조죠.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은 선임할 수 없다, 선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은 선임할 수 있다는 거죠. 임의 대리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임의 대리인. 그냥 법정 대리인은 그 밑에 122조에 있죠.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은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이 다르다는 거, 이거 섞어서 냈죠. 이런 거. 이렇게 쌍쌍으로 있는 두 개씩 있는 것들 항상 둘을 섞어가지고 잘 내죠. 그래서 이건 임의 대리인입니다. 임의 대리인. 2번이 틀렸고요. 법정 대리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법정 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네, 122조 내용이고요. 단서,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이 이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입니다. 맞고요. 4번,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임의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안에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뭐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 한은 묵시적으로 승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8번,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났네요. 공탁. 뭐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저기 명시적으로 저기 하지 않는 한은 그러면은 뭐 저기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탁에서 그거 엄청 많이 나오죠.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28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126조. 성립할 수 있는 경우,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표현 대리가 성립이 안 되겠죠. 임의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대리인이 권한 외에 하는 경우에도 표현 대리는 똑같이 성립하죠. 2번이 답이고요. 아내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담보로 금천을 대출받은 경우, 이거 조금 옛날 판례일 건데, 네, 이런 판례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판례를 보면 이게 74년도 판례인데 이렇게 돼 있죠. 그 때문에 타인을 남편으로 가장시켜가지고 법률함으로써 직접 거래한 고지를 했다 하더라도 대리 행위가 없기 때문에
표현 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아내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